지난 주말 토네이도와 국지성 돌풍이 중서부와 남부를 강타해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갱단원 25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이송했습니다. 매사추세츠주와 워싱턴 DC 지역 고급 매춘 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28명 중 12명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주지사가 선거 자금으로 $150만 이상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타임스퀘어 인근 거리에서 40대 남성의 몸에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르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7세 소녀가 틱톡 챌린지를 따라하다 장난감이 폭발하며 화상을 입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차원입니다. 지난 주말 토네이도와 국지성 돌풍이 중서부와 남부를 강타해 마을이 초토화됐습니다. 주택 지붕은 뜯겨나갔고 차량 파손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리주는 이번 토네이도로 최소 40여 명의 사망자와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는 등 최대 피해를 봤습니다. 또 15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전기가 끊기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기상청에 따르면 주말 동안 폭풍이 더욱 강해지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시속 160km의 돌풍과 야구공 크기의 우박이 동반됐다고 전해졌습니다. 미조리주 버틀러 카운티의 검사관 짐 에이커스는 토네이도가 휩쓸고 지나간 주택들에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집들이 거꾸로 뒤집히는 등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처참했다고 현장 모습을 전했습니다. 아칸소주 당국은 밤새 폭풍우가 지역을 통과하면서 인디펜던스 카운티에서 여러 명이 또 다른 8개 카운티에서 30여 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텍사스주 서북부 판한들 지역의 에머릴로에서는 먼지 폭풍으로 시야가 가려지면서 도로에서 잇단 교통사고가 발생해 여러 명이 사망했습니다. 또 캔자스 고속도로 순찰대는 이날 셔먼 카운티의 고속도로에서 먼지 폭풍으로 차량 50여 대가 연쇄 충돌하면서 8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극한 날씨는 1억 명이 거주하는 지역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 명이 무고한 목숨을 잃었고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봤다며 끔찍한 폭풍의 영향을 받은 모든 이를 위한 기도에 동참해달라고 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악명 높은 베네수엘라 갱단원 250여 명을 엘살바도르로 이송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미국과 $600만 명 계약을 맺고 갱단원 300여 명을 1년간 수용키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주윤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주말 악명 높은 갱단원 250여 명을 항공기에 태워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의 제임스 보스버그 판사는 지난 토요일 오후 7시쯤 베네수엘라 갱단원들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하는 명령에 대한 효력을 14일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스버그 판사는 1789년 제정된 외국 적대자 금지법을 근거로 불법 이민자라 할지라도 별도의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추방하려는 행정부의 시도를 멈출 것을 지시하면서 이들이 탑승한 비행기가 이륙했거나 공중에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떤 방법으로든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영상을 보면 수갑을 찬 남성들이 군인들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에서 내린 후 감옥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5일 토요일 저녁 추방자들이 항공편으로 엘살바도르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의 시간이 미 동부 시간보다 2시간 늦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이 갱단원들에 대한 추방을 일시 중단하라는 명령을 무시하고 추방을 감행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16일 성명을 통해 추방자들을 항공기에 태워 추방한 뒤 법원의 명령이 내려졌다고 일축했습니다. 트렌드 아라가는 국제마약 밀매 폭력 집단으로 국무부는 지난달 이들을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번에 도착한 MS-13 소속 조직원 23명 역시 엘살바도르가 수배 중이던 폭력 조직 일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 중엔 유괴, 아동 성범죄, 폭행, 강도, 매춘, 경찰 폭행 등 중범죄를 일으키고 도주한 이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엘살바도르에 $600만 지불하고 중남미 출신 범죄 조직원 약 300여 명을 1년간 수감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매사추세츠와 워싱턴 DC 지역에서 부유층을 상대로 고급 매춘 조직을 운영한 혐의로 한인 일당들이 체포된 가운데 이 조직을 통해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28명 중 12명의 신원이 공개됐습니다. 이 남성들은 변호인을 통해 자신들의 익명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결국 신원이 밝혀진 것입니다. 전상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연방법원 케임브리지 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사생활보다 사건의 합법적인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매춘 조직의 고객 일부는 이름이 공개되지 않도록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이후 하급 법원에서 공개 명령이 내려지자 매사추세츠주 대법원에 항소했었습니다. 이번에 신원이 공개된 12명의 남성 중 7명은 아시아계였으며 20대 남성도 5명이 포함됐습니다. 명단에는 제약회사 CEO, 치과의사, 재무 담당 임원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와 데더햄, 워터타운, 버지니아주의 고급 아파트 단지에서 한국 여성과 성관계를 갖기 위해 시간당 $300 이상을 지불했습니다. 전 연방검사 조시아 레비는 2023년 11월 단속 당시 매춘 조직이 부유하고 인맥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했다며 그들의 직업은 의사, 변호사, 회계사, 하이테크 회사와 제약회사 임원, 군 장교, 정부 계약자, 교수, 과학자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매춘업소 고객을 대리하는 한 변호사는 이름이 공개될 경우 그들은 여지없이 직업을 잃고 삶이 파탄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42세 한이, 31세 이준명, 70세 제임스 이씨 등 3명 피고인은 이미 매춘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상태입니다. 제임스 이씨는 또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58만 달러의 지원금을 사기 수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시인했습니다. 한인 일당들이 관리하던 고객들의 수는 5,000명을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앤드루 코모 전 뉴욕 주지사가 뉴욕시장 선거 출마 선언을 한 지 13일 만에 $150만 달러 이상의 정치 기부금을 모금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주인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앤드류 쿠오모 전 뉴욕 주지사가 3월 1일 뉴욕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이후 13일 만에 $151만 달러의 자금을 모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쿠오모 캠페인 측은 2,821명의 기부자들이 총 $151만 달러를 후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가운데 8대1 매칭 펀드를 지원할 수 있는 자금이 33만 2,530만 달러에 달한다며 해당 자금을 통해 매칭 펀드를 수령할 경우 총 417만 달러의 자금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는 $250 미만의 개인 기부자의 자금에 대해 최대 8배로 매칭해주는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매칭 펀드를 지급받으려면 후보자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유권자로부터 $25만 달러 이상의 선거 자금을 모금해야 합니다. 뉴욕시장 후보 자격을 갖추기 위해 4월 3일까지 최소 3,750명의 유권자로부터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지난 5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앤드류 쿠오모 전 주지사가 32%의 지지율로 선호도 1위를 달리고 있으며 차기 뉴욕시장 민주당 후보를 뽑는 예비선거는 6월 24일입니다. KBTV 뉴스 주연우입니다. 타임스퀘어 인근 거리에서 40대 남성의 몸에 액체를 뿌리고 불을 지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남성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상 기자입니다. 뉴욕 경찰은 오전 3시 55분쯤 맨하탄 41번가 거리에서 한 남성이 불에 휩싸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현장에는 몸에 불이 붙은 채로 있는 남성이 있었으며 경찰은 순찰자에 있던 소화기로 불을 즉시 진압했습니다. 45세로 알려진 피해 남성은 얼굴과 팔 등에 화상을 입은 채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피해 남성은 용의자가 자신에게 접근해 뭔지 모르는 액체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용의자와 피해자가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인 것으로 보고 현재 용의자를 추적 중입니다. 사건이 발생한 41가 브로드웨이 교차 거리는 타임스퀘어에서 불과 한 블럭 떨어진 번화가로 뉴욕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지역입니다. 뉴욕에서는 지난해 12월 지하철 객실 안에서 졸고 있던 한 여성이 묻지마 방화 공격으로 불에 타 숨지는 사건이 벌어져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바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미주리주에 거주하는 7세 소녀가 틱톡 챌린지를 따라하다가 장난감이 폭발하며 화상을 입었습니다. 피해 소녀의 부모들은 해당 장난감을 모두 버려야 한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주리주에 사는 7세 소녀가 틱톡 챌린지를 하던 도중 장난감 폭발로 인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7세 소녀 스칼렛 셀비는 틱톡과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장난감 챌린지를 따라하려 했습니다. 아이의 부친은 모든 일이 순식간에 벌어졌다며 딸이 틱톡과 유튜브에서 유행하는 실험을 하기 위해 하루 전날 니도라는 스퀴시 장난감을 냉동실에 얼려두었고 전자레인지에 몇 초 돌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스퀴시가 너무 뜨겁진 않은지 만져보려는 도중 갑자기 스퀴시가 젤 형태로 폭발하면서 스칼렛의 얼굴과 가슴에 튀며 화상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딸의 비명을 들은 부친이 즉시 이물질을 제거하려 했지만 너무 끈적거리고 들러붙어 제대로 제거하기 힘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스칼렛의 부모는 자택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세인트루이스 어린이병원으로 스칼렛을 이송했고 병원에 도착한 후에도 아이는 극심한 고통으로 비명을 질렀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스칼렛이 입 주변에 입은 화상 정도가 심해 기도까지 부어오를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고 결국 아이를 3일간 혼수 상태로 마취한 채 튜브를 통해 영양을 공급했습니다. 의료진들은 화상 부위에 피부 이식 수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스칼렛의 모친은 딸이 향후 목과 가슴, 입 주변에 피부 이식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매일 크림과 실리콘 연고를 바르고 있지만 흉터가 너무 깊고 피부 위로 튀어나와 있는 상태라며 우선 의료진들이 12세가 될 때까지는 정기적으로 점검하면서 상태를 지켜보자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스칼렛의 부친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른 부모들에게도 니도 스퀴시 장난감을 모두 버리라고 경고했습니다. 장난감 제조사인 슈일링 토이즈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회사 웹사이트와 제품 설명서에는 장난감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거나 냉동 보관, 가열하면 안 된다며 부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한편 틱톡은 자사 플랫폼에서 위험한 활동과 챌린지 또는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및 소셜미디어의 경고 문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틱톡에서는 위험한 챌린지 열풍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욕시에서 사진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ID NYC 카드 취득이 한결 쉬워졌습니다. 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에는 ID NYC 카드를 당일 워크인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일 워크인 예약은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내 모든 등록센터에서 실시되지는 않고 각 보로당 최소 한 곳에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수요를 파악해 파일럿 프로그램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ID NYC 카드 등록센터는 자마이카 도서관 등 퀸즈 2곳 포함해 총 11곳 운영 중으로 매주 온라인 혹은 311 전화 사전 예약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내 포레버 21 운영사와 일부 미국 자회사는 델라웨어주 파산법원에 파산 보호 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미국 내 사업을 질서 있게 종료할 예정이라며 매장과 웹사이트는 계속 영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외 지역의 포레버 21 매장은 다른 라이센스 업체가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파산 보호 신청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포레버 21이 중국 온라인 쇼핑몰, 테무, 쉐인 등과 치열한 경쟁에 직면해 왔다고 짚었습니다. 미국은 개인이 수입하는 $800 이하의 물품에는 최소 기준 면제를 적용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예상 밖으로 급락했던 소매 판매가 2월 들어 다소 반등했지만 회복 수준이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미국의 2월 소매 판매가 7,227억 달러로 전월에 비해 0.2%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3.1% 상승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비해 0.6% 증가를 예상한 다우존스 집계 전문가 전망을 크게 밑돈 수치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선 1월 소매 판매가 한파 등 일시적인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2월 들어서는 지표가 크게 반등할 것으로 예상해 왔습니다. 미국의 소비 둔화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 국경보호청에 따르면 달걀 밀수 적발 건수는 이번 회계년도 들어 미국 전국적으로 36% 증가했습니다.
텍사스주 남부 접경 도시 라레도 CBP 사무소에서는 같은 기간 달걀 밀수 사례가 56% 증가했으며 특히 샌디에고 사무소는 적발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무부는 질병 전파 가능성을 이유로 검역을 통과하지 않은 달걀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12개들이 A등급 달걀의 평균 소매 가격은 지난 2월 기준 $5 9센트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1년 전에 $3와 비교해 2배 높은 수준입니다. 반면 멕시코에서 12개들이 달걀 평균 가격은 $2 미만이며 일부 국경 도시에서는 $2 30센트를 기록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